홀로 남은 시간, 은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은예의 옛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모두들 은예를 그리워했고 종수의 헌신을 칭찬했다. 종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부인이 복 받은 거예요. 저런 남편을 둬서. 하지만 종수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은혜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혜가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민우와 수진이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돌보려 했지만 종수는 무기력했다.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었다. 10년 동안 은혜, 돌봄에만 집중했던 종수에게는 이제 목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시간이 느리게만 흘러갔다. 몇 주가 지나고 종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와의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은혜를 위해 만들던 죽이 생각났고,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하면 은혜와 함께 듣던 음악이 떠올랐다. 어느 날 종수는 은혜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은혜가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종수는 은혜의 옷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결다. 이 옷은 데이트할 때 입던 것. 저 옷은 아이들 돌잔치 때 입던 것.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두 사람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종수의 눈길을 끈 것은 은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종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언제 쓰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써둔다. 나는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을 잊어갈 것이다. 우리의 추억들,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얼굴까지도 잊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비록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많은 고생을 시킬 것 같아서. 하지만 부탁이 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보내도 괜찮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난 후에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영원히 사랑하는 은혜가. 편지를 읽은 종수는 눈물을 흘렸다. 은혜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깨달음. 편지를 읽고 난 후 종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자신이 은혜를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은혜가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 은혜가 아프기 전 종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며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를 돌보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보람을 느꼈다. 은혜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큰 기쁨을 느꼈고 그녀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혹시 내가 은혜를 돌본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린 건 아닐까? 종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종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고마웠어. 은혜야. 너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종수는 은혜의 사진에 나를 걸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이세요. 민호의 말에 종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마지막 병원. 2019년 봄. 종수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종수는 침착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종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이 소식은 오히려 구원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치료 받으셔야죠.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면.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 얘들아. 아버지 뜻을 존중해줘.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종수는 항암 치료나 수술을 거부하고 완화의료만 받기로 했다. 집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에만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남은 시간 동안 종수는 자신의 일상을 정리했다. 은혜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매일 은혜의 무덤을 찾아갔다. 여보, 나 곧 갈 것 같아. 기다려줘. 무덤 앞에서 종수는 인혜와 대화를 나눴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가을이 되면서 종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마지막 고백.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종수를 민호와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종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가 힘든 상태였다. 아버지,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종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얘들아, 네, 아버지. 나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종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내가 엄마를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날 살린 거였어. 민우와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살고 있었어. 종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하지만 엄마를 돌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 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보람을 느꼈어. 종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다. 엄마의 작은 미소 하나, 편안해하는 모습 하나, 그것들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고마워, 엄마에게. 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야, 고마웠어. 너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사실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날 살린 거야.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종수는 인혜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종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이들만 있을 뿐이었다. 엄마 목소리 들었니? 종수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수는 확신했다. 은혜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보, 나 가도 될까?
종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에필록, 영원한 사랑. 종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은혜의 옛 제자들, 동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종수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했다. 하지만 아무도 종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오직 민호와 수진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돌본 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를 살린 거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엄마를 돌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신 거고, 종수와 은혜의 무덤은 나란히 놓였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박종수 1947에 201 이은혜 19 50에 2018 서로를 살린 사랑.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무덤을 찾았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종수와 은혜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리고 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이것이 종수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였다. 1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은혜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돌보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수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은혜의 작은 미소, 편안해하는 표정, 때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종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은혜가 여보라고 불러준 그 한마디는 종수의 10년을 모두 보상해주는 말이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종수와 은혜 같은 부부들이 있을 것이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며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들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돌보는 것이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의 사랑은 어떤 병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종수와 은혜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후일담.
계속되는 사랑. 종수가 세상을 떠난 후 민우와 수지는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쓴 일기였다. 2011년 3월 15일 은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적이었지만 함께 이겨나가기로 했다. 2013년 8월 20일 은예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기억하면 된다. 2015년 12월 3일 은예가 오늘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2017년 6월 10일 은예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낀다. 일기를 읽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기 마지막 부분이었다. 2018년 11월 30일 은예가 떠났다. 너무 슬프다. 하지만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 은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감사하다. 2019년 5월 1일 나도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다. 무섭지 않다. 곧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 10월 15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후회는 없다. 은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사랑한다. 은예야. 민우와 수지는 이 일기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다. 사실 내가 날 살린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저도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돌봄이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다. 병원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종수와 은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돌봄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금도 종수와 은예의 무덤에는 꽃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사랑을 기리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구한다. 특히 매년 11월 30일 은예가 세상을 떠난 날에는 작은 추모식이 열린다. 치매 환자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돌봄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민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수지는 간호사가 되어 치매 전문 병동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이 치매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 때 그 환자는 수진을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짓는다. 마치 은혜가 종수를 대했던 것처럼.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수진은 깨닫는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날 살린 거야. 이 말은 단순히 종수와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가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살린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깊은 만족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다. 그리고 종수가 평생에 걸쳐 배운 진리다. 마지막 여운, 진정한 사랑의 의미. 종수와 은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된다. 세상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돌봄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축복이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선물이다. 자신이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더 많이 받고 있다. 치매라는 병이 기억을 앗아간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억이 사라질수록 사랑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혜는 종수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은 잊지 않았다. 종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주는 안정감은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한마디, 여보를 남겼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어떤 병, 어떤 시간도,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의 힘이다. 종수는 10년 동안 은혜를 돌보면서 이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은혜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자신을 살린 것이라는 것을, 돌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이 깨달음을 세상에 남겼다. 사실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날 살린 거야.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 퍼진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사랑은 희생이 있다. 하지만 그 희생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한다. 사랑은 돌봄이다. 하지만 돌보는 사람이 더 큰 치유를 경험한다. 이것이 종수와 은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가족들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앗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돌보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돌봄이 단순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받는다는 것을. 종수의 마지막 고백. 사실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날 살린 거야 는 바로 이런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며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은 사랑의 가장 높은 차원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행복으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기억하세요. 사랑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는 만큼 돌보는 만큼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수와 은혜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